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여름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여름 물주기는 7, 8월 단수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7월, 8월 두 달을 물을 굶겨버리면 다육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물주기는 물을까봐 걱정이 돼서 단수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또한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는 겁이 나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기도 하고 완전 굶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너무 빠른 단수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고사되는, 결국은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7월에는 어느 정도의 물을 주면서 키우면 8월 한 달은 거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육이는 그냥 화분 속에 심어진 상태가 아닌 그냥 바깥에서 그냥 놔둘 경우 물이 없어도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중 습도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이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다육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뜨거운 온도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수 기간이 길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름 물주기는 다른 때와 좀 양의 문제이지 물을 조금씩 줍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홍포도 같은 경우는 물을 주었고요. 웅동자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주었고, 신데렐라도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좀 고픈 다육이들,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을 선택해서 물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분 속에 습도가 높은데 물을 주면 결국은 물음병이 되는 거지, 습도가 없는 다육이들한테 물을 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꾸준하게 주었고요. 여름에 약하다는 홍화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주어서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려신 같은 경우도 물을 주었고요. 뒤에 있는 나나후크미니 같은 경우도 관수를 했습니다. 성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주었고요. 테프로카톡스 같은 습지아와 같은 품종이죠.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뭐라 그럴까요? 아침부터 좀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다육이도 바람이 찹니다. 바람이 차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밤에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물을 주었는데요. 지금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의 양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지만 생수병 3분의 1 정도, 500ml 생수병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매창도 물을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물을 준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물을 줬습니다. 어떤가요?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플민 같은 경우도 어제 물을 줬습니다. 어제 새벽에 와서 물을 줬는데 이렇게 이상 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이 드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잘 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관수를 조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런 철화 같은 경우도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성장을 시키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물을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멀로나 라우린제 계통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절에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7월은 물을 주기가 참 애매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의 양도 그렇고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렇고 빗물을 과연 맞춰도 되는지,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빗물을 많이 맞춰도
7월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란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성장하는 다육이는 7월 빗물을 마셔도 이렇게 잘 자라는 다육이가 있는데, 이 물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주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구독자님은 꼭 차광막을 잘 해줘서 이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무너져 내리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7월에 이 물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건강하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은 되는데,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뜨거운 온도가 일주일이 갈 수 있고 또 시원한 날이 또 일주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을 때는 더더 안전하게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월 8월은 다육이를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계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희핑동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집에서 키울 때와 전혀 다른 온도 때문에 그러고 전혀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요. 갑작스럽게 잘 자라던 다육이도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물 주는 패턴과 하우스에서 물 주는 패턴이 7, 8월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 다른 계절에는 약간 비슷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더 키우기가 쉬운데, 이 여름만큼은 오히려 하우스보다는 거리대에서 키우는 게 차광막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거리에서 키우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관수를 해도 되지만, 이 뜨거운 바람이 연속해서 오랫동안 분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 단수를 해야지만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들레아는 이제 잠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잠에 들어갈 때 물을 주면 이 뿌리가 그 습도에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고, 뿌리가 잘못돼서 공중뿌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마지막 물주기라 생각하고 아주 조금씩 물을 주면서 서서히 잠을 재우고 9월달까지 깨우지 않는 게 닭이 이 두들레아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엽이 많이 지고는 있지만 그 하엽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하엽이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기온이 내려가면, 차가워지면 다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는 웬만하면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다 그러면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주고요. 약도 영양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영양제는 독과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데, 이 7, 8월은 다육이들이 앙상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수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가져서 크게 키우겠다라는 생각에 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참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뿌리가 오랫동안 하나분해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워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성장이 더 빠른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 중 습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철화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월 중순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